서울의 심장부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가장 높은 곳. 철옹성처럼 서 있는 저택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JID 그룹의 총수 강지훈과 그의 아내 한유진의 5주년 결혼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오늘 밤. 저택은 수백 개의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정원을 가득 메운 정재계 인사들의 웃음소리와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한유진은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하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었다. 그녀의 실크 드레스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몸을 감쌌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파티장의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왔다. 강지훈의 아름다운 아내, JID 제국의 고상한 여주인. 사모님,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한 국회의원의 아내가 아첨이 섞인 찬사를 건넸다. 유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과찬이세요. 오늘 밤을 즐겨주시니 저야말로 기쁩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파티의 중심에 서 있는 남편,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농담에 과장되게 웃었다. 그는 이 모든 관심과 권력을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람이었다. 지훈이 유진의 시선을 느끼고는 멀리서 그녀를 향해 와인잔을 들어보였다. 그의 입술은 내 아름다운 유진이라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뜨거운 애정보다는 잘 닦인 트로피를 바라보는 듯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5년 전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커리어를 막 시작하던 그녀가 강지훈을 만났을 때 그의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구애에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세계는 거대하고 화려했으며 그녀를 그 중심에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 약속을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아내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처음 몇 년은 꿈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이 완벽한 삶이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유리 세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장의 창살은 최고급 실크 커튼과 눈부신 보석,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창살은 창살이었다. 그녀의 모든 일정은 비서에 의해 분 단위로 관리되었고 그녀의 모든 선택은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 맞춰져야 했다. 그리고 그 세장 안에는 단 한 곳, 그녀에게도 금지된 공간이 있었다. 2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방. 그 방은 저택의 다른 공간들과는 이질적이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유명 화가들의 그림으로 장식된 다른 곳들과 달리 그 방의 문은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이 달린 단순한 형태였다. 지훈은 그곳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야 하는 자신의 개인 서재라고 했다. 절대적인 집중이 필요한 곳이니 그 누구도, 심지어 유진 자신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5년 동안 유진은 그 말을 충실히 따랐다.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JID 그룹의 한 젊은 임원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적대적 인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훈에게 아첨했다. 회장님, 이번 M&A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경쟁사였던 서린건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군요. 샴페인과 권력에 취한 지훈이 낮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 불가피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게 자연의 섭리 아니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희생, 그 단어가 평범한 비즈니스 용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더 차갑고 무자비하며 최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문득 몇 년 전 파산 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서링원설 사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론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라고 보도했지만 그날 지훈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를 확인한 사람처럼. 그때부터 유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의심의 씨앗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모습 뒤에 그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닐까.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묻혀버린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파티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거대한 저택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하인들이 조용히 파티의 흔적을 치우는 동안 유진은 2층으로 올라갔다. 길고 넓은 복도.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복도 끝, 차갑게 닫혀있는 금속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밤 따라 그 문은 평소보다 더 위협적이고 불길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듯했다. 그녀가 문 앞에 멈춰서서 복잡한 심경으로 문을 응시하고 있을 때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할 텐데 아직 안 자고 뭐해? 유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지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파티의 흥분과 승리자의 만족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냥 오늘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웃었다. 당신 덕분이지. 내 완벽한 아내.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지만 그 입맞춤은 기계적이고 의례적이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지나 복도 끝의 문을 흘긋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저기서 자료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유진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그녀는 침실로 향하는 척 몇 걸음 옮기다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거울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는 그날 입었던 수트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주머니 속의 물건들을 협탁 위 벨벳 트레이에 쏟아냈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자동차 키, 늘 보던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섞여 있었다. 작고 얇은 검은색 카드 형태의 물건. 사무실 출입 카드도 신용카드도 아니었다. 그 어떤 문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드키였다.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등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확인한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의문과 불안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트레이 위에 검은색 카드키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것을 드레스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통화를 끝내고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며 대답했다. 당신 재킷을 정리해 두려고요. 피곤할 텐데. 지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려오자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 카드키에 단단한 윤곽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 열쇠였고 그녀는 방금 그 열쇠를 훔쳤다. 5년간의 완벽한 평화, 완벽한 복종, 완벽한 연극은 끝났다. 금빛으로 빛나던 세 장의 창살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유진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신만의 비밀을 갖게 되었다. 그 비밀은 위험하고 치명적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잠든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에 갇힌 비밀을 파헤치려는 탐정이었고 어쩌면 심판자가 될 운명이었다. 파티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저택은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새벽같이 회사로 떠났고 한유진은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젯밤 훔친 카드키는 드레스 주머니에서 그녀의 작은 클러치백으로 옮겨져 이제 그녀의 심장처럼 가까운 곳에서 미세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결의가 차가운 커피처럼 그녀의 속을 채웠다. 후회는 없었다. 5년간의 안락한 무지 상태는 끝났고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유진은 2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이 아내의 취미 생활을 위해 꾸며준 공간으로 벽면은 미술 서적과 꽃꽂이 잡지로 가득했고 창계는 값비싼 찻잔 세트가 진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소품들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연극 무대 뒤편에는 그녀만이 아는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서재 가장 안쪽 자수정 원석으로 장식된 수납장의 잠금 장치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 데이터 분석가로 일할 때 사용했던 고사양 노트북이 잠들어 있었다. 몇 년 만에 전원 버튼을 눌렀다. 희미한 펜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지자 유진은 마치 잊고 있던 옛 차와 재회하는 기분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단서를 찾아 헤매던 날카로운 분석가 한유진으로 돌아와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어젯밤 손에 넣은 정체불명의 카드키였다. 육안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전 온라인 화분 구매라는 명목으로 위장 주문한 소형 RFID 리더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카드키를 리더기 위에 올려놓자 화면에 암호화된 신호와 함께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나타났다. 신호를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 주파수와 프로토콜 유형은 확인할 수 있었다. JID 그룹의 R&D 부서에서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보안 시스템,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 시설에만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단순히 카드를 복제해서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였다. 문에는 분명 카드키 외에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있을 터였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그녀는 목표를 바꿔 JID 그룹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나 언론 기사에는 원하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중 VPN으로 IP 주소를 세탁하고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통해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비공개 금융 포럼과 다크웹의 데이터 아카이브에 접속했다. 그곳은 주류 언론이 외면하는 소문과 은밀하게 거래되는 내부자 정보들이 떠도는 곳이었다. 가장 먼저 어젯밤 파티에서 들었던 서린건설을 검색어로 입력했다. 표면적인 정보는 단순했다. 경영난으로 인한 부도, 그리고 JID 그룹의 자비로운 인수. 하지만 유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녀는 서린건설 전직 직원이 익명으로 올린 게시물을 찾아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가장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갑자기 입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거짓말처럼 JID에게 돌아갔다. 유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서린건설의 사례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JID 그룹이 성사시킨 모든 주요 인수합병 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경쟁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다. 소름 끼치는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3년 전 유망한 바이오 벤처 기업 너젠. 획기적인 신약 특허 출원을 일주일 앞두고 핵심 연구원이 데이터 조작 스캔들에 휘말려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너젠의 주가는 폭락했고 한 달 뒤 JID 그룹의 신생 바이오 자회사가 헐값에 회사를 인수했다. 2년 전 물류업계를 선도하던 한솔 로지스. 건실하던 CEO가 갑자기 도박에 빠져 회사 자산까지 횡령했다. 그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JID 그룹의 한 계열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패턴은 명확했다. JID 그룹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항상 경쟁자의 개인적이고 치명적인 비극이 있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표적을 정하고 약점을 파고들어 재기불능 상태로 무너뜨리는 체계적인 파괴 공작이었다. 강지훈이 어젯밤 말했던 희생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업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남편의 성공이라는 재단에 바쳐진 재물이었다. 그녀가 알아낸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완전한 증거. 남편의 진짜 얼굴은 분명 복도 끝 그 방 안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방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정의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문은 지훈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침묵 경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는 즉시 그에게 경고 메시지가 전송될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완벽한 시간적 공백이 필요했다. 그리고 카드키에 신호를 복제하고 문에 있을지 모를 추가 보안 장치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유진은 지훈과 마주 앉았다. 최고급 식기와 요리가 차려졌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복도 끝의 문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훈이 스테이크를 썰며 무심하게 물었다. 괜찮았어요. 자선 바자회 준비 때문에 좀 바빴네요. 그리고 갤러리에도 잠시 들렀고요. 유진은 완벽하게 계산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그 미소 아래에서 그녀의 내면은 경멸과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지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직 파티 여파가 남았나?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닌 미묘한 테스트였다. 유진은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그런가 봐요.
오랜만에 큰 파쇼를 치렀더니 당신이야말로 매일이 전쟁 같을 텐데 괜찮아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지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통제해 자신이 만들어준 세상 안에서 안전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믿음이야말로 유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끔찍한 족쇄였다. 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지훈이 말했다. 아, 유진, 다음 주에 두바이로 3일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새로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건으로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기회가 왔다. 3일, 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안 그녀는 행동해야 했다. 그래요, 갑작스럽네요.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아내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니데이 작전 계획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열려 있었다. 1단계 내부 CCTV 카메라 비활성화 경로 파악, 저택 설계도 분석, 2단계 카드키, 신호 복제 장비 준비 및 테스트, 3단계 예상, 추가 보안 장치, 키패드, 지문 홍채 인식, 우회 시나리오 수립, 4단계 증거 확보 및 흔적 제거 절차. 그녀의 얼굴이 차가운 모니터 불빛에 비쳤다. 눈동자는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깜빡이는 커서가 마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다. 5년간의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한유진의 시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 흘러갔다. 그녀의 디지털 조사는 한계에 부딪혔다. JID 그룹의 성공 뒤에 가려진 수많은 비극들의 정황은 포착했지만 그것들을 강지훈이라는 개인의 지시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없었다. 복도 끝의 방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혼자서는 그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조력자가 이 거대한 제국의 감시망 밖에서 움직여줄 눈과 귀가 필요했다. 수많은 기사와 자료를 검토하며 그녀의 뇌리에 한 이름이 반복해서 각인되었다. 김민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거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대형 언론사에서 밀려나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JID 그룹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소송에 휘말리고 압박을 받았다는 기록도 찾아냈다. 그는 덫에 걸린 호랑이였다. 비록 지금은 힘을 잃었지만 그의 발톱은 여전히 날카로울 터였다. 유진은 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모든 통신 기록은 감시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몇 겹의 암호화 시스템을 거쳐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김민준에게 짧고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JID 그룹의 성공 뒤에 숨겨진 희생에 관심 있으신가요? 당신이 놓친 조각을 제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지에는 답장을 요구하는 대신 접선 방법에 대한 지시가 담겨 있었다. 일주일 뒤 오후 2시 정독도서관 3층 인문학 서가 헤르만 헤세의 초판본 118페이지에 답을 남기시오. 긍정이라면 흰색 메모지, 부정이라면 파란색 메모지. 이것은 그의 신중함과 의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한편 포식자의 본능을 지닌 강지훈은 아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5년간 그의 통제해 완벽한 패턴으로 움직이던 인형이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궤도를 이탈하고 있었다.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가 더 이상 그의 눈에는 진실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에 작은 흠집이 생긴 것에 대한 불쾌감에 가까웠다. 그의 반응은 직접적인 질문이 아닌 부드러운 압박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선물이라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당신이 쓰던 건 구형이라서 JID에서 개발한 편리한 앱들도 미리 설치해뒀어. 그 편리한 앱들이 실제로는 그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스파이웨어라는 사실을 유진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기쁘게 선물을 받으며 자신의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연구 자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며칠 뒤, 그는 최근 이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핑계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복도 곳곳에 새로운 CCTV가 설치되었고, 그중 하나는 정확히 복도 끝에 금지된 방을 향해 있었다. 집은 이제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닌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예고 없이 귀가하는 날도 잦아졌다. 아내의 일상을 불시에 점검하며 그녀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JID 그룹의 비자금 흐름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추적하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손가락은 반사적으로 움직여 화면을 화려한 꽃꽂이 디자인 웹사이트로 전환했다. 요즘 꽃에 푹 빠졌나 보네.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유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네,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당신 보고 싶어서.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유진은 마치 뱀이 피부를 스치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심리전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약속한 날, 유진은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정독도서관으로 향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3층 서계꽃신을 꺼내 118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작은 흰색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내일 오후 4시 남대문 시장, 칼국수, 골목 끝. 다음 날 유진은 약속 장소로 나갔다.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시끄러운 재래시장은 감시를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자. 초췌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민준이었다. 당신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JID에서 보낸 함정인가? 함정이었다면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쓰지 않았겠죠. 유진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수년간 쫓아온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드릴 수는 있어요. 김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뜬구름 잡는 소리. 증거를 보여줘. 유진은 잠시 주변을 살핀 뒤 그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린건설이 입찰에 실패하기 72시간 전 서버실 백업 시스템의 냉각 장치가 원격으로 과부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해킹 기록은 없죠. 왜냐하면 그건 JID 보안팀 출신 내부자가 설계도의 허점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일으킨 고장이니까요. 그 대가로 그는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은 내부자가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그는 유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원하고
나는 심판을 원해요.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민주는 유진이 건넨 정보를 검증하기 시작했고, 유진은 그의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김민주는 강지훈의 두바이 출장, 세부 일정과 현지 동선, 그리고 저택 보안 시스템의 설계도를 입수해 그녀에게 전달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두바이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그는 짐을 챙기다 말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섰다.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던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 그것은 평범한 남편의 당부였지만 유진은 그 말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알아차렸다. 내 소유물에 손대지 마라. 그녀는 책을 덮고 일어나 그의 넥타이를 바로 매주며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말아요. 당신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그의 차가 긴 진입로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보며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카운트다운은 끝났다. 디데이는 바로 오늘이었다. 강지훈을 태운 비행기가 서울의 상공을 벗어나 아라비아해를 향해 날아가는 바로 그 시각, 한유진의 작전은 시작되었다. 거대한 저택은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모든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자신의 심장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재촉하는 듯한 압박감.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김민준 기자가 보내온 실시간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항공편 이륙 확인. 현지 도착까지 9시간 47분 행운을 빈다. 첫 번째 목표는 감시의 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유진은 저택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린 채 지하의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거대한 서버렉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김민준이 보내준 설계도 덕분에 그녀는 내부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담당하는 서버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시스템이 오프라인되는 즉시 강지훈에게 경고가 갈 것이다. 그녀는 대신 노트북을 서버에 직접 연결했다. 몇 줄의 명령어를 입력하자 2층 복도를 비추는 모든 카메라의 영상이 지난 24시간 동안의 기록을 무한 반복해서 재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복도가 계속해서 비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망토가 생긴 셈이었다. 유진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마침내 그녀는 차가운 금속 문 앞에 섰다. 지난 5년간 미지의 공포와 억압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문.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장비들을 꺼냈다. 훔친 카드키와 손바닥만한 RFID 복제기. 첫 번째 관문은 숫자 키패드였다. 김민준의 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인 출입에는 6자리 비밀번호가 사용된다고 했다. 유진은 지난 몇 년간 무심결에 지켜봐왔던 지훈의 손가락 움직임을 떠올렸다. 몇 가지 유력한 후보가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숫자를 눌렀다. 그의 생일. 빗소리와 함께 붉은 등이 깜빡였다. 틀렸다. 두 번째. 그들의 결혼기념일. 다시 붉은 등. 이제 마지막 기회였다. 한 번 더 틀리면 시스템 전체가 잠기고 모든 것이 끝장이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날짜가 아니라면 그에게 의미 있는 다른 숫자. 그의 이기심과 자기애의 결정체. 문득 그의 서재에 놓여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그가 JID 그룹을 세우기 전 처음으로 창업했다가 매각했던 작은 IT 회사의 창립 멤버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 회사의 이름, 이카루스 테크. 유진은
이카루스의 철자를 숫자로 변환하여 조심스럽게 키패드를 눌렀다. 찰칵, 희미한 소리와 함께 녹색 등이 켜졌다. 가슴을 쓸어내릴 틈도 없었다. 다음은 카드키였다. 그녀는 RFID 복제기를 무늬 센서 가까이에 대고 훔친 카드키를 스캔했다. 장치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지며 신호 복제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복제기를 다시 센서에 가져다 댔다. 1초, 2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인가 절망감이 엄습하려는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둔탁하고 낮은 소리와 함께 육중한 전자석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이 열렸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무거운 문을 밀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린 문 안쪽에서 차갑고 메마른 공기가 흘러나왔다. 오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듯한 기묘한 향. 아는 서재가 아니었다. 그곳은 금고였고 박물관이었으며 한 인간의 아기를 전시해 놓은 신전이었다. 조명은 어두웠고 갤러리처럼 특정 전시물 위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액자들이었다. 최고급 방탄유리 안에 전시된 것은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이었다. 만년필 한 자루, 낡은 법인 인감, 그리고 USB 메모리 스틱. 하지만 그 옆에는 작고 정교하게 세공된 명패가 붙어 있었다. 서린건설 최종 청산 합의서 서명 2022년 8월 너젠 핵심 연구 데이터 이전 2021년 3월 그것들은 성공의 기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파괴한 사람들의 무덤 위에 세운 묘비였고 그의 전리품이었다. 소시오패스의 수집품이었다. 반대편 벽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진이 스크린에 손을 대자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다. 수많은 유령 회사, 자금 세탁 경로, 정적들을 협박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그의 범죄 제국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였다. 모든 것이 병적일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때 유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방 한쪽 구석, 다른 전시물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유독 작고 사적인 느낌의 공간이 있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작은 섬유 공장의 정형.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공장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낡은 회계장부가 놓여 있었다.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 그녀가 대학생일 때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화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는 스크린을 터치해 관련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였다. 당시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었던 젊은 강지훈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아버지의 공급망을 차단하고 제3자를 통해 빚을 사들여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강지훈이 스스로에게 남긴 메모가 있었다. 대상 한성 텍스타일, 한상현 대표의 딸, 한유진, A1 데이터. 소속 분석가, 활용 가치 높음, 접근할 것, 쿵,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5년간의 삶,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가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첫 번째 주요 승리를 장식하는 마지막 전리품이었고 전쟁의 노획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박물관에 전시된 가장 특별한 트로피였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아쳐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비명을 지르고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 안에 분석가가 깨어났다. 뜨거운 슬픔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괴물 같은 자만심이 가득한 이 공간, 그의 힘의 성역인 이 방은 이제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다. 유진은 가방에서 대용량 암호화 외장 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의 범죄 역사를, 그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클릭 한 번 한 번에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삶과 아버지의 원한,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자들의 복수를 새겨 넣었다. 이 방에 들어올 때의 한유진과 나갈 때의 한유진은 결코 같은 사람일 수 없었다. 비밀의 방에서 나온 한유진은 더 이상 이전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혈관 속을 흐르던 뜨거운 슬픔과 배신감은 이제 차가운 강철 같은 분노로 응고되었다. 외장 하드에 남편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을 담은 채 그녀는 흔적을 지우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지우고 루프 영상을 원상 복구했다. 모든 것은 그녀가 들어가기 전과 똑같았다.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앞에서 했던 침묵의 맹세만이 그녀의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흘 뒤 강지훈이 두바이에서 돌아왔다. 그는 성공적인 계약을 성사시킨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의기양양하게 저택에 들어섰다. 유진은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고 그의 피로를 걱정했으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 식탁을 차렸다. 이번 계약으로 JID는 중동시장의 교두보를 확실히 확보했어. 지우는 와인을 마시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경쟁사 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현지 파트너를 빼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는 자신의 포식자적인 수법을 무용담처럼 떠벌렸다. 유진은 감탄하는 척 맞장구를 치며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증오가 소용돌이쳤다. 그의 성공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적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이중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낮에는 그녀는 여전히 JID 제국의 우아한 안주인이었다. 갤러리를 방문하고 자선 활동을 주관하며 남편의 비즈니스 파티에 동행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다시 냉철한 분석가로 돌아왔다. 그녀는 김민준 기자와 보안 채널을 통해 밤마다 소통했다. 그녀가 가져온 데이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불법 로비, 비자금, 주가 조작, 협박. 그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암적인 지도와도 같았다. 이걸 한꺼번에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유진이 타이핑했다. 너무 양이 많으면 대중의 관심이 분산되고 강지훈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외과수술처럼 정밀하게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부터 하나씩 무너뜨려야 합니다. 김민준도 동의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소. 대중의 분노를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인물,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정해졌다. JID 그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온갖 특혜를 제공해온 부패한 정치인 박동식 의원이었다. 유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박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상세 장부와 강지훈이 보험용으로 녹음해둔 둘의 은밀한 대화 파일을 정확히 찾아냈다. 며칠 뒤 김민준이 운영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눈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박동식 의원, JID 그룹의 충실한 머슴이었나. 기사는 폭탄과도 같았다. 뇌물 장부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했고
JID가 박 의원의 도움으로 어떻게 규제를 피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지훈은 분노로 폭발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철옹성 같은 요새가 뚫렸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내부의 쥐새끼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진은 그의 서재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위로했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곧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녀의 위로를 받으며 강지훈은 내부 감찰팀의 모든 임직원의 통신기록과 금융기록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유진은 다음 수를 계산하며 그의 분노를 차분히 지켜보았다. 박 의원의 부인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민주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지훈과 박 의원의 대화가 담긴 30초짜리 음성 파일. 박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만 잘 막아주시면 두바이 건은 약속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명백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검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박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저택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살얼음판처럼 변해갔다. 강지훈은 극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그는 덫에 갇힌 사자처럼 포효하며 부하 직원들을 닥달했다. 유진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계속했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김민준과 보안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서재 문이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유진은 0.1초 만에 창을 닫고 미술품 경매 사이트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서요. 파리 경매에 좋은 작품이 나왔나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완벽한 취미생활,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그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별말 없이 방을 나갔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에 스쳤던 의심의 씨앗을 놓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JID 그룹으로 향했다. 마침내 강지훈에게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날아왔다. 그는 궁지에 몰렸지만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이 된 비밀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 로그를 검토하고 있었다. 정보 유출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비밀의 방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 없음.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두바이에 가 있던 기간의 복도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은 아무런 변화 없이 평화로웠다. 그는 잠시 안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포식자의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너무 완벽했다. 완벽하게 평온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영상. 그는 영상을 확대했다. 화면 구석의 그림자 각도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루프 영상의 이음새였다.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시선은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를, 그의 집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새롭고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올바른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의심은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는 독버섯과 같았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던 CCTV의 루프 영상. 그는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감시 행태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자신의 그림자마저 의심하며
수족처럼 부리던 보안팀장을 해고하고 내부 감사팀을 해체했다. 그의 제국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불신으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 한유진과 김민주는 두 번째, 그리고 더욱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목표는 JID 그룹의 심장, 즉 재무구조였다. 그들은 JID가 수년간 저질러온 대규모 주가 조작과 주력 아파트 브랜드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덮기 위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증거를 터뜨렸다. 정치인의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다. 뉴스가 보도된 직후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JID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자금을 빼냈고 정부는 진행 중이던 모든 국책 사업 계약을 보류시켰다. 함께 일하던 건설 협력사들은 연쇄 부도의 공포에 질려 관계를 끊었다.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거대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불타는 집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위기대책회의와 검찰 조사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전설적인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인 야수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언론 앞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그의 경솔한 발언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밤이 되면 그는 비밀의 방에 틀어박혀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의 논리는 차가운 칼날처럼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외부 해커의 소행은 아니다. 유출된 정보는 너무나 깊고 내밀했다. 외부에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그의 범죄 연대기 그 자체였다. 내부 핵심 측근도 아니다. 그는 수년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그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을 뿐 이런 정교한 반란을 기획할 배짱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민감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전 현직 임직원 명단을 모두 훑었다. 하지만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만한 동기를 가진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날의 루프 영상으로 돌아갔다.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택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사람, 그의 삶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에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는 사람, 모든 논리적 귀결은 단 한 사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유진, 그의 완벽하고 순종적이며 아름다운 아내, 그가 전리품으로 골랐던 데이터 분석가. 처음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춰졌다. 최근 부쩍 늘었던 그녀의 취미 생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던 그녀의 태도. 그리고 그가 잊고 있던 그녀의 과거.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경력. 모든 것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연결되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악이었다. 그는 5년 동안 자신의 옆에 복수의 칼날을 품은 적을 두고 잠들었던 것이다.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그는 완전히 패배한 남자의 모습으로 귀가했다. 그는 서재에 있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여보, 다 끝났어.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는 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흐느끼며 그녀의 위로를 구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매의 눈으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나 내일 검찰에 자수하려고 해. 모든 걸 포기하겠어.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동안 흔들렸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안도감, 혹은 승리감의 편린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강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다음 순간 무너진 남자의 가면이 벗겨졌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마침내 목표물을 확인한 파충류의 차갑고 섬뜩한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랬구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너였어. 저택의 공기는 이제 숨막히는 진실의 무게로 가득 찼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아는 두 명의 적수가 되어 마지막 일격을 기다리며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강지훈은 복도에 서서 거실에서 화채 물을 주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유진. 그가 부르는 방식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애정을 담아 아내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적을 확인하는 음성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지막 대결이 임박해 있었다. 복도의 공기가 칼날처럼 팽팽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처럼 한유진에게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불타오르는 대신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5년 동안 내 옆에서 연기를 한 건가? 대단하군. 한유진.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거짓과 위선의 시간은 끝났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연기가 아니었어.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지우는 메마른 소리로 웃었다. 사과나 변명은 없었다. 오직 경멸과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는 약했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될 뿐이야. 그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나는 그 법칙을 따랐을 뿐이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의 괴물 같은 자아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것을 자연의 섭리라며 정당화하고 있었다. 대화는 어느새 장소를 옮겨 2층 복도 비밀의 방 앞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조롱을 계속했다. 그가 어떻게 그녀 아버지의 사업을 파멸시켰는지, 어떻게 그녀를 트로피처럼 선택했는지를 상세히 묘사했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며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의 유진은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심리적 공격에 차가운 사실로 맞받아쳤다. 당신이 말하는 법칙은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범죄자의 변명일 뿐이야. 서린건설의 사장님, 너젠의 연구원, 한솔로지스의 CEO, 당신의 법칙 아래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댈 수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복수만을 위해 싸우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하고 있었다. 말로 그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분노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변했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네가 만든 이 지옥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지.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내 발밑에 있는지. 그는 그녀를 비밀의 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필사적인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진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상 밖의 거친 힘으로 저항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가 거칠게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녀가 기다렸던 기회가 왔다. 그녀의 등이 벽에 걸린 추상화 액자에 부딪혔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은 액자 뒤에 숨겨두었던 비상 버튼을 손바닥으로 힘껏 내리쳤다.
그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경보였다. 경찰이 아닌 단 한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민준 기자의 휴대폰에 지금이라는 단 한 단어의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동시에 복도에 숨겨진 고성능 녹음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며 강지훈의 광기 어린 외침과 협박을 남김없이 담기 시작했다. 이 방이 뭔지 알아. 이건 내 왕국이야.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증거라고. 넌 감히 내 왕국에 흠집을 냈어. 바로 그때였다. 저택의 정적을 깨고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유진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로 마침내 검찰을 설득한 김민준이 수사팀과 함께 들이닥친 것이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순식간에 저택을 장악했다. 그들은 2층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경제인이었던 강지훈이 광기에 휩싸인 괴물의 모습으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비밀의 방문에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거대했던 JID 제국의 신화도 함께 끝이 났다. 사건의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유진이 비밀리에 녹음한 강지훈의 자백과 비밀의 방에서 나온 산더미 같은 증거들은 그의 모든 죄를 입증했다. JID 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남은 자산은 그의 손에 파괴되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강지훈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복판, 햇살이 잘 드는 소박한 사무실, 문 앞에는 희망찾기 재단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한유진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결혼 생활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과 되찾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털어 기업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최근 금융사기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차분하고 공감 어린 목소리로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기자가 들어왔다. 그는 JID 그룹 특종보도로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존경과 신뢰가 담긴 미소를 교환했다. 상담을 마친 유진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금빛 세장에 갇힌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쟁취하고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낸 자유로운 인간이었다. 5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악몽은 끝났다.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다.